안녕하세요. 대입뻥뻥 시즌2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대입 전형시 유의사항과 전형별 주요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전명일 연구사님과 함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들의 주요 관심사인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명일 연구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바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우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가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치, 즉 점수가 알려주지 못하는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과 가능성,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자는 평가자에게 자신의 능력과 역량을 종합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 서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 세 가지나 돼요? 네. 그 세 가지가 무엇이죠? 예, 그 세 가지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추천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 나눌 자기소개서입니다. 이 세 가지는 저마다의 조금씩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학마다 이 세 가지 모두를 요구하는 대학도 있고 일부분을 요구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학생들 입장에선 그 세 가지를 일단은 전부 다 알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특징들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우선 학교생활기록부는 다수의 선생님들이 학생 개개인이 1학년 때부터 쭉 지켜봐 오시면서 그 학생들마다의 성장의 과정과 노력들을 누가 기록한 것입니다. 추천서는 이 학생을 잘 아시는 선생님이 학생부 활동들의 의미와 과정들을 잘 풀어 써주신 것이죠. 이 두 가지는 선생님들이 작성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소개서만이 자기가 자신의 역량과 능력을 어필하는 그런 글입니다. 그러면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써 있는 내용을 잘 정리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무엇을 언제 얼만큼 했느냐 이런 사실 중심의 서술이라면 자기소개서는 그 활동을 왜 했는지, 그 활동의 과정은 어땠는지, 그 활동의 결과 학생은 어떤 변화를 겪고 어떤 성장을 했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즉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는 서로 보완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자기소개서는 일단 서류평가에서 네. 배점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성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일정한 배점을 갖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생활기록부는 60% 만점 또는 자기소개서는 40% 만점 이렇게 비율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비율이 정해져 있진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다면 자기소개서를 잘 쓰면 학교생활기록부가 좀 부족해도 합격할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류평가의 기본은 학교생활기록부고요. 자기소개서는 학교생활기록부의 활동들에 살을 붙이고 생기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학교생활기록부는 음식을 만들 때 재료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기소개서는 그 재료들을 잘 조합해서 맛을 내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선은 재료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소개서만 잘 쓴다고 합격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자기소개서에 있는 문항들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자기소개서는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제공한 공통 양식들을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1번 문항부터 3번 문항까지는 공통 양식을 쓰고 있고요. 4번 문항은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공통 양식이라고 하신 말씀은 자기소개서 1번 문항부터 3번 문항까지는 전국의 모든 대학이 다 공통이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좀 쉽게 쓸 수 있도록 그 문항 하나하나를 샅샅이 분석하고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쪽 화면을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사회자님, 여기 글을 한번 읽어주시죠.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이 자기소개서 1번 문항입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요소들을 제가 이렇게 번호를 붙여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럼 1번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의 의미는 뭘까요? 자기소개서에 쓰는 활동들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근거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재학 기간 이전, 즉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의 활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의 활동들은 생활기록부에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의 활동들로 한정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일단 2번 또 질문 드릴게요.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은 내신 등급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나요? 예,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 이 문장이 1번 문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문장은 바로 학업 역량을 드러내달라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성적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은 그 성적을 뛰어넘는 조금 더 큰 개념입니다. 즉 여기서는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또는 자기주도적으로 자신의 학업 역량을 발전시킨 사례들을 써달라는 것이죠. 그러면 배우고 느낀 점이 갖는 의미는 뭐죠? 활동의 기록은 학교 생활 기록부에 있으니 그 활동의 결과 우리 학생이 배운 점, 변화한 점 이런 것들을 써달라는 거예요. 단순히 활동들을 나열하지 말라는 것이죠. 네 번째 천자인해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사실 저런 말 보면 가슴이 딱 답답해지거든요. 저 안에 맞춰야 돼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천자인해가 갖는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학생들은 보통 천자이기 때문에 2가지 정도의 소재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소재에 500자씩 2개를 쓸 수도 있고요. 본인이 정말 의미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한 가지로 천자를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학생들에게 2가지 정도의 소재를 준비하라고 추천합니다. 매년 단순하게 읽었던 문장인데 문항에 있는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었네요. 예, 이번 문항도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이 자기소개서 2번 문항입니다. 2번 문항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제가 요소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1번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이라는 의미는 1번 문항과 같은 의미라고 봐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이전, 그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활동들은 제한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가 골자일 것 같은데요.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 이것의 의미는 뭐죠?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들은 전공적 합성과 연관이 될 수도 있고요. 발전 가능성과 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학업 역량이나 인성과도 연관이 지어질 수 있거든요. 다만 본인이 의미를 두고 활동한 것이기 때문에 일회성이거나 단발적인 활동들은 아니었으면 한다는 것이죠. 조금은 지속적이고 조금은 꾸준히 노력한 활동들을 적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활동들 중에 3개 이내, 즉 2개를 써도 좋고 3개를 써도 좋다는 것이죠. 5번에 보면 1500자가 이내라는 제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2개를 쓴다면 700자, 800자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3개를 쓴다면 500자 정도로 3개를 쓸 수도 있습니다. 1번 문항을 아까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좀 감이 잡히는데 3번 배우고 느낀 점, 의미 좀 설명해 주시죠. 역시 활동만 쓰는 것이 아니라 활동의 과정과 그 결과 그리고 자신의 변화와 성장을 써달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번째 보면 교회 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 이 의미는 뭐죠? 교장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교회 활동은 자기소개서에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교회 활동이라 하더라도 교내 활동과 너무 동떨어진 것이 아니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교내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 그 활동이 심화되고 확장되어서 외부의 행사에 가서 발표를 한다든지 외부의 토론대회에 가서 참여를 했다든지 이렇게 교내 활동과 연결이 지어진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2번 문항도 1번 문항처럼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었네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문항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것이 자기소개서 3번 문항입니다.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3번 문항은 재학 기간 중이라는 표현 대신 학교 생활 중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네요. 학교 생활이라고 하더라도 학교는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아닌 고등학교 생활 중을 의미합니다. 그럼 두 번째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의 의미가 뭐죠?
이 문장이 바로 3번 문항의 특징을 잘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인성과 사회성을 드러내달라는 것이죠. 다만 이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이러한 특징들이 어떤 한 활동에 개별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즉, 나눔만 드러나는 활동이거나 배려만 드러나는 활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활동은 배려와 협력 또는 나눔과 갈등 관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실천한 사례, 이 의미는 뭘까요? 본인이 실천한 구체적 사례를 써달라는 것입니다. 그 사례 속에서 본인이 맡았던 역할 그리고 본인이 드러냈던 역량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역할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한 역할을 강조하는 것도 좋지만 그 자신이 한 노력의 결과, 그 노력의 결과 상대방이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변했는지까지 함께 써준다면 더 좋은 자기소개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배우고 느낀 점, 이거는 앞에 문항하고 같은 의미겠죠? 그렇습니다. 1번, 2번, 3번 모두 활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활동 속에서 이 학생이 어떤 배움을 가졌고 어떤 성장을 했는지를 보여달라는 것이죠. 저도 배우면서 전문가가 돼가는 것 같은데 천자인해라고 했으면 한 2가지 정도 사례를 들면 되겠네요. 저는 보통 2개 정도의 소재를 준비해서 2개를 다 써도 되고요. 1개의 소재에 2~3개의 역량이 녹아들게 그렇게 써도 됩니다. 이제 공통문항 1번부터 3번 문항까지 한번 다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대학별 자율문항이라는 4번 문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4번 문항은 대부분의 대학에서 지원 동기, 입학 후의 학업 계획, 졸업 후의 진로 계획을 묻고 있습니다. 분량은 1000자 또는 1500자를 대학에서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4번 문항의 지원 동기, 학업 계획, 진로 계획은 미리 한번 써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4번 문항 자체가 자율문항이다 보니까 뭐 지원 동기나 학업 계획, 그리고 진로 계획이 아닌 대학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대의 경우에는 의미 있게 읽은 책 3권을 묻고요. 교대들은 초등교사에게 필요한 자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기도 합니다. 또 어느 대학은 우리 대학이 지원자를 선발해야 될 이유를 기술하라, 이런 자율문항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자기소개서의 문항들을 꼼꼼히 한번 다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이제 쓰기만 하면 될까요? 지금까지 자기소개서의 문항 분석을 했으니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학교생활 기록부 분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그 활동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찾는 것이죠. 3학년쯤 되어서 지난 3년의 기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는 것이 쉬울까요? 저는 지난주일도 기억이 안 날 것 같은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꼼꼼히 기록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각 고등학교별로 그런 누가 기록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만들어 배포하기도 하고요. 대학에서도 배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자료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활동과 과정 그리고 의미들을 꼼꼼히 기록을 해 놓는다면 후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문항들과 작성 매뉴얼까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여기 지켜보시는 분들 전부 다 잘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소개서는 3학년 여름방학 때 준비하면 될까요? 저는 3학년 여름방학 때 자기소개를 쓰기는 하지만 2학년 겨울방학쯤에 미리 한번 써볼 것을 추천합니다. 제가 1번 문항은 2개 소재, 2번 문항은 2개 내지 3개, 3번 문항은 2개 소재, 그럼 총 6개 내지 7개의 소재가 필요합니다. 2학년 겨울방학쯤에 한 번쯤 자기소개서를 써보고 자신에게 부족한 영역이 있다면 3학년 1학기 때 보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2학년 겨울방학쯤에 한 번쯤은 써볼 것을 추천합니다. 2학년 겨울방학부터 준비해라. 네. 그렇다면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유의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기재를 하면 서류평가에서 0점, 즉 불합격이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0점이요? 예. 그런 건 어떤 게 그렇죠? 예, 우선 공인어학 성적,
즉 토플 성적이라든지 중국어의 HSK 급수라든지 이런 것을 쓰면 안 되고요. 수학, 과학, 외국어 교과에 관한 교회 수상 실적을 작성하면 안 됩니다. 또 학교장에 참가 허락을 받은 교회 수상 실적도 작성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은 주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반드시 주의를 해야겠네요. 네. 그럼 다른 것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작성을 금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어떤 거죠? 어학연수처럼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교회 활동들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교육 내에서 이루어진 활동들만 기재하라는 의미죠. 굉장히 많네요. 그럼 더 있나요? 학생이 본인의 장점을 부각하기 위해서 본인의 실명이라든지 출신 고등학교, 부모님이나 친인척의 실명 또는 사회 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이런 것들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판사로 계신 작은아버지의 영향으로 병원에서 일하고 계신 어머니의 영향으로 이런 글들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자기소개서라는 게 주관이 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좀 진위 여부가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자기소개서의 특성상 지원자의 주관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 선생님들이 보시고 기록해 주신 학교생활기록부가 평가의 기본이고요. 또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의 간격이 너무 크면 유선상으로 확인을 하기도 하고요. 실제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면접이 있는 전형이라면 면접에서 확인을 하기도 하지요. 근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표절이나 대리 작성 같은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검증을 어떻게 하나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유사도 검색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원자별 대학 간 또는 대학 내 유사도 검색을 실시합니다. 또한 전형이 종료된 후에도 사후 모니터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본인이 솔직하게 써야 되는 거네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자기소개서를 쓰려고 하는 학생들이 이것만은 꼭 지켜줬으면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솔직하게 쓰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본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분량 같은 것이죠. 대학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분량이 있는데 너무 적거나 분량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뒷부분이 조금 잘리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맞춤법이라든지 지원 대학명, 지원 학과명이 다른 학생들도 있습니다. A대학에 B대학의 이름을 썼다면 평가하시는 분의 기분이 좋지는 않으시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꼭 제출 버튼을 누르시기 전에 한 번쯤은 확인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보안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작성한 것을 다른 사람이 써도 유사도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용 컴퓨터에서 작성을 했다면 그 자료를 꼭 삭제를 하고요. 선생님께 자기소개서에 검토를 부탁드렸다면 그 검토 후에 자료 관리는 본인이 꼼꼼히 이렇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기소개서 문항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기소개서 잘 쓰실 준비 되셨죠? 다음 시간에는요, 자기소개서의 실제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